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인입니다. 오늘 미국 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미국 최대 은행이 JP 모건 체이스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분기 순이익과 영업수익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JP모건의 3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이 4.33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덩달아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주가는 1.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웰스파고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에 웰스파고의 주당 순이익 역시 1.48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1.24달러를 상회했고,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티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러나 다이먼 JP모건 CEO는 이날 이제까지의 호실적은 끝나가고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그전 시장은 소비자들이 팬데믹 기간 쌓아둔 저축과 미국의 탄탄한 경제 흐름 덕에 악성 채권 규모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이어갔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의 저축이 줄고 있고 인플레이션 속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여유돈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는 부실 채권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 속에서, 게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중동 지역 불안과 미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가 불확실성을 높여 향후 전망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다이먼 JP모건 CEO는 아마도 전 세계가 지금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우려를 했고, 이에 다이먼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시장과 지정학적 관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어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경제학 교수 역시 최근 증시엔 중동 분쟁이 확대될 위험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는데, 이에 루비니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 증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 상황이 악화할 수는 있지만 분쟁이 억제될 것이란 전망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본 시나리오 이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어 만약 이란과 레바논도 개입하는 하방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지적했는데, 이에 따라 이란과 레바논이 개입한다면 걸프만의 원유 공급이 중단되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막대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유가의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즉 시장이 고물가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증시의 충격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라 시장은 인플레이션 재발 이슈에 이어 유가 급등이라는 악재가 나타나면서 이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연이틀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발발 후 나홀로 4일 연속 상승세를 키워오던 미국 증시는 이제는 전쟁에 참혹한 실상을 지켜보면서 에너지 위기 가능성으로 초조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날 WTI 가격은 5% 이상 상승을 하며 배럴당 87.72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반면 최근에 좋은 소식으론 국제유가가 9월 말 94달러를 찍은 이후 눈에 띄게 둔화했다는 점이며, 인플레이션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예상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쁜 소식은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러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페드가 승리를 선언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강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수전 콜린스 총재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에 따라 연준의 2% 목표를 향한 진전이 평탄하진 않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2.9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51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나이스 사토리 펀드 설립자는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다 밝혔고, 이에 나이스는 테슬라의 주가가 이번 달 5% 상승함에 따라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며 테슬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 나이스는 미국 증시 전반에 대한 낙관적인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 전망과 관련해선 여전히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그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들어 2배 이상 폭등을 했지만 증시 상황이 연초와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앞으로 테슬라는 수개월에 걸쳐 심각한 악재와 역풍에 시달릴 것이라 내다봤고, 덩달아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8%를 돌파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역시 향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그는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테슬라의 총 마진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 강조했는데 이어 이날 엔비디아는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454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의 이 같은 하락세는 이날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한편 이날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을 예측한 결과 엔비디아가 1위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이번 순위는 이미 각사에서 발표한 2023년 9월까지의 결산 수치에 4분기 전망을 합산해 산출한 것으로 엔비디아는 처음으로 1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엔비디아의 약진 배경에는 생성형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21년 1위를 차지한 것 이외에 이후 대부분 인텔이 1위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할 수가 있죠. 이어 개인적인 생각 역시 지금은 인공지능의 혁신적 패러다임 전환이 초기 단계인 것을 고려할 때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 강점은 잠재적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며 이어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의 총 53명 중 50명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는 634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40%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날 S&P 500을 보시면 이날 0.58% 하락하면서 지수는 4,327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 역시 이날은 1.23% 하락하면서 현재는 13,407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 역시 29로 마감하면서 전날 33 대비 4포인트가 낮아졌고 이어 애플 역시 이날은 1.03% 하락하면서 주가는 178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위한 마지막 허들을 넘고 인수 작업의 마침표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마소는 블리자드 인수 완료로 2014년 사티아 나델라 CEO 취임 이후 추진해온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는데 이에 따라 마소는 이번 인수를 통해 게임 부분 매출이 240억 달러에 달해 전체 매출의 약 10%에 이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소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는 327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마소는 지난 7월 366달러를 찍었지만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는 3% 이상 하락해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항공우주회사인 보잉의 주가는 이날 737 맥스 항공기에 일부 결함이 나타나면서 이날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했고 미국판 다이소인 달러 제네럴은 전 CEO가 다시 회사를 이끌겠다고 밝힌 이후 이날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 PNC 파이낸셜 서비스는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 이상 하락을 했고 반면 석유회사의 주가는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날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인 진동닷컴은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약한 소비 추세를 이유로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로 인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덩달아 넷플릭스 역시 이날 울프 리서치가 넷플릭스의 성장 예측과 관련된 우려를 언급하면서 이날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 건강보험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는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